안녕하세요 여러분. 인벤토리 모드 얻는 방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인크래프트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블록이 늘어날수록 인벤토리가 부족해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7 버전에는 361개의 블록이 있었지만 마인크래프트 1.2배는 거의 1400개의 블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같은 인벤토리를 유지하면서 아이템은 더 다양해져 마인크래프트의 인벤토리 관리가 점점 더 복잡해진다는 뜻입니다. 슐커 상자가 추가됐지만 이는 문제를 애매하게 해결했고 게임 후반에 너무 늦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벤토리 모드가 필요한데 보시다시피 이미 몇 칸을 더 추가해줍니다. 왼손에도 보시는 것처럼 도구를 교체할 수 있는 여러 공간이 제공됩니다. 방패와 횃불 같은 것을 전환하고 싶다면 인벤토리나 핫바와 싸우지 않고도 빠르게 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CurseForge로 가서 인벤토리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여기서는 Forge라고 되어 있지만 파브리총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즉 인벤토리, 파브릭과 Forge 모두 220만 다운로드가 있고 둘 다 4년 전에 출시되었어요. 파일로 가서 모드 로더, Forge, 모든 버전 유형 및 1.2002를 3개의 버튼과 파일 받기. 알겠죠? 모든 관련 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필요한 것이 몇 개 없는 게 아니에요. Cloth Config과 Kotlin for Forge가 필요합니다. NoForge를 사용하고 있다면 또는 Quill to Jar 파일이 필요할 거예요. 알겠죠? 그럼 윈도우 플라를 누르고 앱 다타를 입력한 다음 로어밍, 마인크래프트로 가서 모드스 폴더로 이동하세요. 이 폴더가 없다면 우클릭해서 새 폴더를 만들고 모드스라고 이름 붙이세요. 이제 이걸로 아무 문제 없이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인벤토리 모드는 툴벨트 같은 흥미로운 기능을 사용해요. 여기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다양한 도구를 가져와서 장착하기만 하면 돼요. 이제 도구를 사용하거나 나무를 자를 때 보시다시피 도구가 자동으로 선택돼요. 오른쪽 섹션에서 우리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꽤 빠르고 게다가 정말 효과적이에요. 이건 정말 편리하죠. 만약 여러분이 세계를 평평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면 그렇죠. 기술적인 서버가 있거나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드리기 위해 신속 효과를 적용할게요. 알겠죠? 제가 봤는데 이 모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 모드를 쓰면서도 아니, 바닐라 마인크래프트라고 말하죠. 보세요. 바닐라 마인크래프트. 저는 신속 2를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아니, 신속 3이네요. 뭐, 상관없어요. 인챈트를 해야 할 텐데요. 효율성이 없어서 그렇네요. 잠시만요. 인챈트를 하기 위해 준비했어요. 알겠죠? 이제 우리는 인사미네이션을 합니다. 블록에 가까워질 때 더 빨라질 거예요. 좋아. 이제 인사미네이션 시작이야. 알겠지? 마치 효율성 가소가 있는 것처럼요. 보시다시피 제가 땅 위를 지날 때도 인사미네이션 됩니다. 그렇죠? 왜냐고요? 도구를 빠르고 자동으로 바꾸기 때문이죠. 이것에 장단점이 있어요. 도구의 내구성을 확인하기가 좀 더 어려워요. 알겠죠? 특히 잠깐만 보이면 내구도를 최대한 활용하기가 좀 더 복잡해져요. 알겠죠? 가끔씩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없어요. 실크 터치로 엔더 상자를 부수는 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냥 아주 사소한 불편함이에요. 정말 아주 사소한. 그게 다예요. 그게 전부예요. 다른 불편함은 없어요. 그냥 그런 상황에서 잊을 수 있지만 일반 마인크래프트 기본적으로 실크 터치와 행운 중에 선택하려면 선호하는 곡괭이를 공구 벨트에 넣고 아니면 우선순위를 강제하고 싶으면 핫바에 직접 넣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또 다른 점은요. 제가 지금 네더라이트 검을 들고 부수기 시작하면 보시다시피 손에 든 도구가 우선권을 가져요. 알겠죠? 즉 제가 블록을 들고 부수기 시작하면 블록이 우선시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도구를 사용할 때는 우선권이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제가 보는 또 다른 제한점은 활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트라이던트도 없고 그런 원거리 도구도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좋아. 유틸리티 벨트는 어떻게 쓰는 거야? 이게 뭐야? 아주 좋아. 유틸리티 벨트는 기본적으로 인벤토리인데 모드에 내장되어 있고 오프 핸들을 대체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칸짜리 전용 미니 핫바가 있어요. 알겠죠? 독립적으로 스크롤되고 일관된 스크롤을 위해 빈 슬롯은 건너뛰어요. 알겠죠? 메인 아이템과 선택한 유틸리티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요. 여기 다음 유틸리티 버튼 나가 보이네요. 그런데 버튼 나가 뭐야, 친구?
버튼 4는 이전 유틸리티예요. 좋아, 뭔가 됐어. 방금 이전 것으로 넘기는 방법을 찾은 것 같은데, 맞죠? 대략 그렇죠. 와, 어렵네, 그치? 어디 보자, 어디 있지? 컨트롤, 키바인딩, 인벤토리, 공동 바인딩, 점프, 타타타타. 이게 바로 이거예요. 다음 유틸리티, 가운데 버튼. 자, 저기 있네. 다음 버튼이 있는데, 5번 버튼이네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리고 이전 버튼은 저기 있어요. 알겠죠? 이제 핫바와 상관없이 문제없이 움직일 수 있어요. 핫바를 움직이면서 다른 것도 움직일 수 있어요. 알겠죠? 물론 설정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건 더블 핫바를 만들거나 도구를 전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여기서는 각자 원하는 대로 핫바를 설정하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정말 간단하죠. 좋아. 딥포켓 책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동의하시나요? 기본적으로 마인크래프트에서는 인벤토리와 함께 레깅스에 딥포켓 인챈트를 추가하는 거예요. 이 책들은 제작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알겠죠? 여기 보이네요. 딥포켓 1레벨은 슐커 쉘 2개와 책 1권이 필요해요. 딥포켓 2레벨은 서로 합쳐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이상 제작법이 보이지 않네요. 최대 레벨은 3입니다. 그래서 4권의 책을 만들어서 레벨별로 조합해야 해요. 유틸리티로는 레벨당 인벤토리에 공간을 추가하고 레깅스에 장착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럼 이제 저쪽으로 가볼게요. 모르를 찾아서 딥포켓 레벨 1, 딥포켓 레벨 2, 딥포켓 레벨 3을 만들어 봅시다. 자, 인챈트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서바이벌 모드로 바꿀게요. 보세요. 세 줄이 더 생겼어요. 네, 맞아요. 이건 마인크래프트가 기본으로 넣어야 할 기능이에요. 아니면 직접 넣어야죠. 저기 있네. 딥포켓 3단계, 쿠거 3줄 더. 이제 자러 가자. 정말 간단하지? 응? 인벤토리 관리 문제 해결됐어. 모드의 오류인데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선 안 보인다는 점이야. 크리에이티브 플레이어들도 더 큰 인벤토리를 가질 권리가 있지 않을까? 제안하자면 이 모드로 인벤토리 관리가 더 쉬워서 크리에이티브로 만들고 싶은데 그럴 수 1.2.1 버전이야. 알겠지? 앞으로 업데이트에서 이 오류가 수정될지는 모르겠네. 좋아요. 이제 서버용이든 아니든 인벤토리의 추가 설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 아이템 우선순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까요? 기본적으로 규칙을 정의합니다. 먼저 핫배에서 일치하는 스택을 찾습니다. 없으면 유틸리티 벨트에서 찾고요. 이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도 없으면 딥포켓에서 찾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예요. 그래도 없으면 바닐라에서 계속 찾습니다. 중요한 건 모드가 유틸리티 벨트에 빈 슬롯에 아이템을 넣지 않아요. 스크롤 순서를 바꾸지 않기 위해서죠. 이거예요. 이게 유틸리티 벨트입니다. 아니, 네, 맞아요. 그리고 불꽃놀이 로켓 부스트 설정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인벤토리에는 엘리트라 비행을 위한 단축키가 있어요. 엘리트라를 쓰고 로켓을 사용하면 저기로 날아갑니다. 자, 제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요. 봐, 여기 불꽃놀이를 올릴 거야. 스페이스를 누르면 불꽃놀이가 자동으로 바뀌고 사용돼. 손에 로켓을 들지 않고도 활공하면서 인벤토리에서 부스트 로켓을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알겠지? 공중에서만 작동하고 다른 키로도 설정 가능해. 인벤토리에서 분할 핫바를 활성화하는 옵션도 있어. 알겠지? 이건 키보드 사용을 쉽게 하기 위해 분할된 핫바를 추가하는 클라이언트 옵션이야. 알겠지? 4번. 이후에 높은 슬롯에 접근하는 건 불편할 수 있어. 이 기능은 첫 번째 키로 섹션을 선택하고 두 번째 키로 그 섹션 내 아이템을 선택해. 알겠지? 즉, 핫바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예를 들어 세 번째 섹션은 7, 8, 9번이겠지? 3을 누르고 3 안에서 9를 원하면 3과 3이 되겠죠? 3번째 섹션의 3번째니까 예를 들어 그렇죠? 엔더 상자의 용량을 2배로 늘리는 설정도 있어요. 알겠죠? 이것도 바꿀 수 있어요. 설정을 통해서요. 잘 모르겠네요. 일반 서바이벌에서도 이미 수정되어 있는지. 맞아요. 그렇죠? 이것도 설정으로 바꿨고 그게 거의 다예요. 알겠죠? 마음에 드셨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으면 한 번에 로켓을 발사.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설명란에 무료 인공지능 강좌 링크가 있다. 안녕.